내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본인이 먼저 피하신 적이 있으세요? 밥 먹고 나서 가스가 엄청 차고 소리도 문제지만 냄새가 진짜 문제인 분들, 오늘 영상 딱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방귀 냄새가 그렇게 독한지,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유산균 먹어도 이게 소용이 없었던 분들이 왜 그렇게 소용이 없었는지까지 알게 되실 거고요. 이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영양제까지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변에 방귀 냄새가 심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귀 냄새가 심한 게 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맞아요. 장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진짜 원인은 장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산 보충제입니다. 베타인 HCl이죠. 방귀가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냄새가 심한 방귀는 다른 얘기거든요. 냄새 없는 가스는 주로 질소나 수소, 이산화탄소인데, 근데 이 독한 냄새는 황화물에서 나옵니다. 황화수소, 메탄티올 이런 것들요. 이 황화물이 왜 생기냐면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안 되고 장까지 내려갔을 때 생겨요. 단백질 안에 이 황이 포함된 아미노산들이 있는데요, 시스테인, 메티오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위에서 제대로 분해가 잘 안 돼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던 장내 세균들이 대신 분해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황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위산 부족이 아니라 단백질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을 좀 적게 먹는 분들도 이 문제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왜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가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위산 부족이에요. 위산이 하는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 이걸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위산이 없으면 펩신이 이렇게 잠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펩신이 잠들게 되면은 위에서 단백질이 덜 분해된 채 다음 코스,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장에서도 소화가 완전하게 되기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소장의 소화효소 분비는 또 이 위산의 신호를 받아야 제대로 켜지거든요.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가 또 덜 된 단백질이 대장까지 넘어가잖아요. 이제 대장 세균들이 이 단백질을 먹기 시작합니다. 대장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대장입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황화수소,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독성 물질과 이 냄새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사람들도 방귀 냄새가 심하거나 변의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 독성 물질이 대장에서 만들어지면 이게 장 점막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위산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소장의 세균이 또 과증식합니다. 이걸 시보라고 해요. 소장 세균 과증식. 소장은 원래 세균이 되게 적어요. 거의 없어야 정상인데요. 근데 위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들어온 세균을 차단 못하고, 그리고 대장에 있던 세균들이 소장까지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럼 시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탄수화물을 먹기만 해도 소장에서 막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밥, 빵, 과일 이런 것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막 빵빵하게 차고 가스가 엄청 나와요. 이게 바로 위산 부족에서 시보로 가서 과도한 가스 생성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보면 방귀 냄새의 뿌리는 위에 있어요. 위산 부족이 단백질 부패를 만들고 결국 황가스를 생성하게 만든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위산 부족이 시보를 만들어서 탄수화물 발효를 과하게 소장에서 시키게 함으로써 가스가 많이 또 생성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 과정이 조합되니까 냄새 나는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귀를 많이 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귀의 냄새가 독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위산 보충제 베타인 HCl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먹을지까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보충제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위산 부족인지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실 차례예요. 여기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 밥 먹고 나서 트림이 자주 나온다. 2. 명치 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다. 3. 소화가 느리고 밥 먹은 게 오래 남아있는 것 같다. 특히 고기를 먹으면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4. 방귀가 자주 나오고 냄새가 심하다. 5. 변비가 있다. 6. 철분제나 비타민 B12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왜냐? 이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위산이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7. 밥 먹고 나서 피로감이 심해진다. 8. 손발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위산 부족을 진지하게 의심해 보세요. 보통 방귀 냄새 심하거나 가스 심하면 유산균 아니면 식이섬유 이런 거 먹을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CIVO가 있는 상태에서는 식이섬유 같은 거는 갑자기 늘리면은 세균의 먹이만 늘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가스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위산 환경을 잡고 그 다음에 유산균, 나중에 식이섬유 순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요, 예전에 가성비 1등 위산보충제 리뷰해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뽑은 제품을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베타인 HCl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요. 타이밍이랑 용량이 틀리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딱 맞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복용법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식사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식사 중에, 그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됩니다. 식사 한참 전에 공복에 드시면 위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이렇게 잡아요. 1단계, 첫 식사에 650mg 캡슐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2단계, 위에서 따뜻하거나 타는 느낌이 없다면 다음 식사에서 2캡슐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캡슐씩 올려가면서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딱 멈춰요. 그 따뜻한 용량에서 한 단계 내리면 딱 내 적정 용량입니다. 딱 한 캡슐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2캡슐에서 4캡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 대신 에사비를 이렇게 이용해도 괜찮아요. 식사 중간에 에사비를 마시면 되겠죠. 다음, 베타인 HCl이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또 시너지가 나는 성분들이 있어요. 1순위가 이 베타인 HCl과 펩신을 같이 먹는 거. 아까 펩신이 단백질 소화 효소라고 했죠. 그래서 베타인 HCl이 이 펩신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걸 같이 먹을 때 이 위산 환경을 가장 먼저 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댓글에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위산과 펩신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시면 되겠죠? 다음 2순위, 소화효소랑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탄단지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밀라제가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 같이 드시면 되시겠고요. 위산이 잡힌 환경에서 소화효소가 다음 역할을 딱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품들이 이렇게 검색해보면 제품 중에 위산보충제랑 소화효소가 섞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한 캡슐당 용량이 낮아요. 그래서 위산 저하가 있다면은 기본 3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 보충제 먹고 이걸로 소화효소 보충 겸 이렇게 추가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만 따로 드시려면은 좀 알수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하지만 제품 하나로 다 그냥 해결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괜찮으니까 이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도 댓글에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순위로 추가해야 할 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위산 환경이 개선된 뒤에 넣어야 유산균이 또 제대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선택은 소장에서 서식하는 그 락토바실러스, 대장인 비피도박테리움 이 복합 제품을 일반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추천 제품은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산 보충제가 되게 좋지만 주의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궤양, 12지 궤양 있으신 분, 그리고 현재 위염이 심한 사람,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제를 드시는 분들은 좀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방귀 냄새의 진짜 원인은 장이 아니라 뭐다? 위산 부족에서 시작이 된다. 두 번째, 이 위산 부족은 단백질 부패를 일으키고 황가스를 생성시켜서 결국 이 방귀의 독한 냄새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세 번째, 베타인 HCl로 위산 환경부터 잡고 그 다음 소화효소, 프로바이오틱스 순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아시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방귀 때문에 고민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슬쩍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